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에는 생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기를 주고받듯이 사람과 공간 사이에도 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배치가 중요하고, 그 배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가구나 소품에 의해서 생기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간과 가구나 소품의 배치 사이에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이러하니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내 삶이 이러하니 공간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나 반대의 선순환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풍수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풍수의 논리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각 개인에 맞는 풍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사주학에서는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의한 오행의 불균형과 쏠림을 중화하는 오행을 길하게 봅니다. 이를테면 불의 기운이 강하다면 물의 기운으로 눌러주거나 토의 기운으로 설기시켜서 오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의 오행이 목화토금수 중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운이 약한지 강한지를 알게 되어 자기 사주의 전체 오행을 균형 잡히게 만드는 오행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오행의 방향, 자재나 색깔을 이용해서 풍수 인테리어를 해서 운을 좋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은 푸른색, 화의 기운은 붉은색, 토의 기운은 노란색, 금의 기운은 흰색, 수의 기운은 검정색이니 벽지나 페인트를 써서 보완하거나, 이런 각 오행에 맞게 나무 자재를 사용하거나 벽난로를 설치하거나 흙이나 대리석을 자재로 쓰거나 작은 수족관이나 분수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나 소파에 앉을 때에도 가급적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야 할 자리는 모서리의 뾰족한 부분 쪽입니다. 식당이나 테이블이 원형이 아닌 사각형 모양의 경우 모서리가 생기게 되고, 모서리의 뾰족한 자리는 모질고 강한 기운이 있는 자리가 돼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사람을 만날 때도 앉는 위치가 있습니다. 흔히 상석이라고 말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문에서부터 가급적 가장 먼 안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석의 자리는 문으로부터 사람이 왕래하는 모습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에서도 안쪽의 가운데가 보통은 가장 상석의 자리로 보지만, 가장 안쪽 중에서도 문으로부터 대각선의 깊은 곳 가까이에 있는 위치가 생기가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시야가 가장 넓게 확보돼서 안정감을 주는 자리이므로 이 점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좋은 기와 맥을 찾는 풍수사 중에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와 아이 또는 큰 어항에 물고기가 이동하는 자리를 기가 모이는 좋은 자리로 봅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수맥을 좋아해서 수맥이 있는 곳에 자리를 틀고 있다고 해서 고양이가 머무는 자리는 피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개나 고양이, 물고기를 키우고 있으면 자주 머무는 자리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엽식물이 있는데요. 관엽식물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해서 큰 나무를 집안 곳곳에 두거나 정원을 꾸민 듯 과도하게 많은 나무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관엽식물은 공간에 생기를 주는 포인트와 같습니다. 그런 생기가 만들어지는 포인트는 천편일률적인 나열이나 여러 군데 산만하게 두는 배치로는 생기지가 않아요. 포인트 벽지를 생각해 봐도
벽의 한 면이나 두 개의 면 정도를 개성 있게 입혔을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모든 벽이나 천정에 같은 패턴을 입힌다면 그건 더 이상 포인트 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다면 집이나 사무실에 놓아두는 꽃이나 나무와 같은 식물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채울 때 실내 공기가 가장 쾌적할까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물을 실내 공간의 부피 대비 2%, 면적 대비로는 5%로 채워두는 것이 공기 정화에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9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당 화분을 포함해서 1m 높이인 식물 하나의 분량인데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남편이나 집주인의 키보다 큰 나무는 집안에 주객이 전도되고 나무가 길을 빼앗아가서 좋지 않으므로 낮은 키의 나무로 바꿔주거나 가지를 쳐내서 높이를 낮춰줘야 합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 현관을 보면 하나같이 신발장 문짝에 전신 거울이 달려있고, 그것도 문짝마다 모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밝게 모두를 비춰주게 되어 있고 희미하게 대략적인 형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흑경 비슷한 거울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큰 거울이 있다는 것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산란하게 해서 좋지가 않아요. 한 번은 풍수 컨설팅을 위해서 지인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이 전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당장 드레스룸으로 옮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비추는 현관에 있는 거울은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모양새라 좋지 않은 것처럼,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큰 전면 거울도 길을 산만하게 해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풍수적인 아이템 중에서 큰 거울이라는 것은 욕실이나 드레스룸을 제외하고는 놓지 않는 것이 좋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의 신발장 문짝에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름지를 구입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의 한 면에 모두 가리고 다른 한쪽 면은 얼굴과 상체 일부만 보일 수 있도록 나머지 위아래는 시트지를 붙여주면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도 어렵다면 임시 방편으로 거울 앞을 가릴 수 있는 관엽식물을 둡니다.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왼쪽에 있는 작은 거울은 금전운을 올려주고 오른쪽의 작은 거울은 출세운을 올려줍니다. 그렇다고 금전운과 출세운 모두를 갖겠다는 욕심이나 자신의 온 매무새 앞뒤를 모두 한 번에 보겠다는 생각으로 양쪽의 거울을 둔다면 기가 분산되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침실에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흉암으로 떼어내거나 옮기고, 화장대의 거울이 침대를 비추는 경우도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실의 큰 거울은 시선을 분산시키며 가족의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품을 통해 공간의 생기와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액자의 사진이나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에 마법같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독일 출신 건축가 미스 반데로에는 건축에서 회화와 조각을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또 풍수적으로도 풍경화나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으로 공간에 생동감을 주어 좋은 기운을 유지하게 만들며, 다양한 컬러가 들어간 사진을 통해서 일과 중에 비워진 집으로 인해 다소 음습해질 수 있는 공간에 양기를 줍니다. 특히 꽃그림이 좋은데요. 풍경화나 가족 사진은 소파에 앉아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리 또는 현관에서 들어올 때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추상화나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그림보다는 보기 편하고 시선을 크게 사로잡지 않는 풍경화가 좋으며, 아니면 가족 사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액자라는 것도 다른 소품과 예외가 아니어서 마치 갤러리처럼 너무 많은 수의 액자를 걸어두는 것은 오히려 기의 흐름에 방해가 돼서 좋지 않습니다. 또 풍경이라는 것은 작은 종처럼 만들어서 가운데에 줄을 달고 그 아래에 쇠조각으로 붕어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맑은 소리를 내는데요. 탁한 기운에 소리를 통해서 생기를 부여하고 공간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정체되고 탁한 공간의 기운을 소리로 깨쳐 나쁜 기를 중화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가게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현관 안쪽에 풍경을 달아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현관이라는 좋은 기운을 받는 공간에서 더 중요합니다. 풍경을 자녀 방에 문에 달아 놓으면 맑은 종소리가 정신을 맑게 하거나 일깨웁니다. 골동품이나 수석, 고가구 등은 자칫 공간의 기운을 음습하고 탁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기운이 빠지도록 청결하게 하고 밝은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못질을 많이 해서 벽이 움푹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기의 순환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질을 잔뜩 깨서 액자를 많이 걸어 놓는다거나 구멍이 파인 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가전제품은 전자파로 인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운을 방해하고 잘 때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급적 침실이나 서재에는 전자제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잘 때는 머리가 향해 있는 방향에 오디오 같은 전자제품을 두는 것은 피해야 좋습니다. 물론 컴퓨터의 전자파도 신체 리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침대와 책상에 컴퓨터를 같이 놓는 방의 스타일도 권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나가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맞은편의 큰 창문은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바로 나가게 되어 흉한데,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닫아두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조명은 침실에서는 약간 어둡고 아늑하여 사랑이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거실에서의 조명은 밝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모이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이외에도 빛을 분할하여 색다른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을 둘러보시고 말씀드린 소품의 배치를 달리하거나 정리 또는 새로운 소품을 구입하셔서 생기가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와 소품의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거실의 한쪽 모서리에 큰 테이블을 두어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책을 읽거나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노트북을 두고 인터넷이나 남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거실의 대각선 방향인 모서리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의 가장 깊은 안쪽 대각선 방향의 공간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풍수적으로도 사랑과 돈의 생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가구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고 관엽식물을 두어 기를 순환하게 하거나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용도 목적의 큰 테이블은 천편일률적인 소파와 TV가 있는 획일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주게 됩니다. 또 큰 테이블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를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집안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첫눈에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자극적이기도 해서 가슴 설레게 되지만, 결국 평생을 같이 할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가장 편안한 모습을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간에 마찬가지로 상대의 가장 편한 모습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은 거실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의 개념이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생기가 없고 화기와 온기가 없는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간의 한쪽 벽면에
포인트 벽지를 쓰거나 콘솔을 두어 장식품을 두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쪽 벽면에 갤러리 느낌이 나도록 안을 파내어 장식품과 간접 조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기본은 편안함이 주가 되게 하되 그 중간중간에 컬러나 장식품을 이용해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장치를 둔다면 안락하지만 밋밋하지 않은 집을 누구나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인테리어는 밝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은 활기를 주는 색으로 한쪽 벽의 포인트 벽지의 색으로 선택한다면 공간에 생기를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외부적으로는 강이나 바다가 줄곧 보이는 집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오행 중 정리와 반성,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의미도 있어서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강이 보이는 정취라는 것은 가끔 정자에서 쉬면서 정경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기운을 북돋운다고 해서 관엽식물이나 소품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 재질이 철제라면 더욱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집의 소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식물도 선인장이나 잎끝이 뾰족한 것은 좋지 않으므로 두지 말고 현관에 두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 관엽식물은 집주인의 키보다 높지 않게 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식품이나 소품이 눈높이보다 높을 정도로 커서 답답함을 주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죽어있거나 잎이 떨어진 식물은 바로 치우고 조화를 한 개 정도 두어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사실 조화는 어떤 경우든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긴 하죠. 식물이 좋다고는 하는데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조화로 온 집안을 뒤덮는 것은 생기를 죽이고 탁한 기운이 쌓여감으로 좋지 않습니다. 장식품은 공간에 생기를 주는 포인트이므로 한두 개가 좋은 것이지 반복적이고 많은 수량을 가져다 놓으면 결국 잡동사니로 전락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나무 테이블 위에 유리를 놓거나 대리석이나 돌 소재의 차가운 성질의 재료로 만든 테이블은 특히 따뜻하고 온화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소통의 공간, 거실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나무로 된 테이블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행의 기운으로도 유리와 대리석의 금의 기운과 나무의 목의 기운은 서로 상충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또 농이나 냉장고 위에 남은 공간에 안 쓰는 물건을 올려놓는 것도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니 가구 위는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책과 더불어서 집에서 쌓이고 쌓여 결국 짐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옷인데요. 이런 옷들의 수납을 위해 각 방마다 붙박이장을 두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여분의 방이 있다면 별도의 드레스룸을 두는 것입니다. 방 한 칸을 아예 옷과 신발, 모자 등을 위한 수납 공간으로 쓰는 거죠. 그것도 계절별로 수납을 나누고 이불 같은 것도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잡다하게만 느껴지는 옷가지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무릇 각 방은 그 기능적인 특성이 살아있어야 하고 잡동사니나 준잡동사니로 된 물건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간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쌓여가는 먼지처럼 탁한 기운도 모이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